목포항이 방치 선박들로 가득합니다. 바다 위는 물론 육상 주차장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목포에서 5살 여자 어린이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인근의 유치원 체험 학습을 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국체전 선수단이 속속 도착하면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전 기간 목포에서는 풍성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근현대 한국 나전칠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체전 기간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항의 방치 선박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 위는 물론 육상 주차장까지 방치 선박들로 가득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북항 인근 주차장. 차량이 아닌 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만법 위반 경고장도 붙어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선박 내부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는 요트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은 육상에 올라와 있는 선박 때문에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도 전혀 못 하잖아. 정말 여기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 장기 방치 선박 문제는 육상이 아닌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동명동 무량장에 어선이 접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선박에는 어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어선이 접안하는 길목에 선박을 묶어둔 채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싣고 갔다가 필요 안 하면 거기다 퍼놨다가 한마디 말해서 우리 집으로 말하면 찬 거예요. 이들 방치된 선박들 때문에 다른 선박들은 접안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다 접안하다가 접에 사고가 나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선주가 부다치고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준 적도. 장기 방치 선박들이 있던 곳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던 요트는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목포항 바다 위에서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이던 선박들 역시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는 자진해서 치울 것을 권고하는 스티커 부착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자진 제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박들이 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처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5살 여자 어린이가 목포 문화예술회관 인근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치원 체험 학습을 위해 근처 박물관을 찾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옆 선착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착장 인근 바다에 어린이가 떠 있는 모습이 인근 상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애기들하고 여기서 해갖고 여기 줄 고내가 걸려갖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5살 여자 어린이는 교사 3명의 인솔 아래 동료 유치원생 10여 명과 함께 오늘 오전 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을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교사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여자아이가 홀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도 119에 접수됐었습니다. 여기가 나고 여기 마주쳤지. 한 번 혼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1, 20분 후에 물어보고 있더라고. 하지만 결국 아이는 현장 체험지 건너편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목포해경과 목포교육지원청은 인근 CCTV 분석과 유치원 인솔교사 등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전국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 대표단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는 선수 대표단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을 방문한 선수단을 환영한다며 멋진 결실을 거두길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체전이 내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목포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는 오는 14일 밤 8시부터 전국체전 기념 목포 해상 W쇼가 목포 플렉스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내일부터 2023 서남권 뮤지엄 페어가 열리고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야외 무대에서도 오는 15일 가을 음악회 연풍연가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목포를 방문해 교육 현안 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 협력과 미래 교육, 글로컬 교육 박람회 준비 상황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의 주제인 글로컬과 미래를 설명하고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는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남발된 현수막이 운전과 보행을 방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장평로 남부시장 사거리.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람이 오가는 거리 곳곳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 누가 뛰고 정당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저분들을 아는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리마다 아무렇게나 내걸린 현수막이 보행과 운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막말 수준의 문구들도 거슬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추석 명절 인사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좀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막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누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조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 현수막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많은 정당 현수막이 개첨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시민들이나 이렇게 안전 통행이나 그다음에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많이 주어서 전라남도의회에도 개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소수 정당의 홍보 통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께 거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과 제도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독재적 발상이고 시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근현대 한국 나전칠기 134점의 작품들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뛰어난 수준의 작품들이 전국체전 기간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나전 57로 꾸며진 한 폭의 금강산 산수화가 밥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산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도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근대 한국 나전칠기의 시작으로 불리는 전성규 장인의 산숨은 나전 57 대골반입니다. 박쥐와 쌍봉, 쌍학 등이 국화와 무궁화 문양과 함께 정교하게 표현된 나전 57장. 무형문화재 김봉룡 장인의 나전 57장으로 감정 가격만 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5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들로 구성된 현대 한국 나전 36인전. 이 전시회는 손 전 의원이 18년 동안 수집한
134점의 나전칠기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컬렉션을 하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기증하셨다는 데 대해서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근대 나전칠기의 시족격인 전성규 장인부터 그의 제자인 무형문화재 김봉룡, 송주환, 신북일 장인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봉룡, 김태희 장인들의 제자들의 작품과 3배의 오칠을 반복해서 만드는 건칠 작품 등도 선보이고 있어 나전칠기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보를 따라서 스승과 제자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수준 높은 나전칠기 작품 전시회가 개최돼 관광문화도시 목포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목포시 기증품 특별전 현대 한국나전 36인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시는 목포중앙병원 넥슨재단과 함께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50억 원 등 모두 9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포시 석현동 중앙병원 1,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돼 오는 2024년 개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목포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 건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건물의 해체 허가서가 발급됨에 따라 오늘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며 5층 구조물을 해체하는 데는 일주일가량 소요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집안 정리 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난 7월 건물 기둥 파열로 붕괴 우려가 제기됐으며 긴급 보강 작업을 마친 뒤 철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12만 6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84만여 개, 9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거량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수거한 양은 11만 1천여 톤인데 이 가운데 전남의 수거량이 3만 4,671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새로 지어지는 무량판 구조 설계를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앞으로 구조 설계 적합성 검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해남군은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인 땅끝이 희망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6개 자체 채널을 통해 군정 시책을 알리며 관광과 문화 활성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10월 추천 관광지로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과 순천만 습지, 신안자원도와 장성 황룡강을 선정했습니다.